네, 안녕하십니까. 의국장 신동현입니다. 시간이 돼서 2023년 6월 12일 토픽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3년차 서연수, 3년차 이주연 전공의가 맡아줄 예정입니다. 먼저 3년차 서연수 전공의의 권윤기 교수님 지도하에 위장관 수술 전후 장내 미생물의 변화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차 서현수입니다. 토픽 발표 주제는 겉 마이크로바이옴과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은 GI 트랙에서 콜로나이징하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미생물의 집합으로서 호스트와 복잡한 무추얼 베네피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10의 14승까지도 보고되고 있고 휴먼셀과 지놈 양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에 대한 기능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바로는 겉 인테그리티를 강화하고 인테스틴의 에피셀리움 쉐이핑에 관여하며 장관세포의 에너지 하베스트와 패소젠 프로텍션, 호스트 이뮤니티 리귤레이션까지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를 위해 컬처 베이스드 기법을 사용하였었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진 부위인 박테리아 16S 리보조말 RNA 진 시퀀싱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를 구분하고 어분던스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겉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신체 부위의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에 비해 미생물의 종류가 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간 기능적 중복이 많고 주로 12가지 필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93.5%에 달하는 대부분의 종류는 프로테오박테리아, 펄미쿠트, 맥티노박테리아, 그리고 박테리오이데테스 4가지 필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GI 트랙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령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생 당시부터 출산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고 바자이널 딜리버리를 한 경우 락토바실레아가 풍부하고 모성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의 72%와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색으로 출생한 경우 박테리오이드 지너스가 콜로나이제이션이 늦어지고 클로스트리디움 스피시스와 같은 패cultative 어네어롭 콜로나이제이션이 우세합니다. 모성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실색에선 41%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떨어지나 주로 액티노박테리아와 프로티오박테리아 2가지 주요 필라의 조성이 결정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얼 프로파일과 비슷해지는 쪽으로 구성이 변하며 미생물의 다양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인기는 비교적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컴포지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고령으로 접어들면 박테리오티스 필라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클러스터 4가 증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고령일수록 다시 다이버시티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콜라이 같은 패큘리티브 어네어르가 증가하고 부티레이트를 생산하는 균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오타 자체의 메타볼릭 펑션 자체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 시그널과 관련된 부산물인 숏체인 패티 애시드 프로덕션과 아밀로라이시스의 감소가 일어나며 인테스틴의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휴먼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기능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 분포와 종류가 헬지 휴먼 겉 마이크로바이옴 뜻하는지는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분포가 굉장히 상이하며 스트레인 다이버시티와 그로스 레이트 차이, 마이크로바이오 진의 스트럭처럴 바리언트와 환경적 노출과 호스트 지네틱의 개인별 차이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호스트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마이크로바이오텔 리퍼런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스터디들에서 공통적으로 헬시겉 마이크로바이오 커뮤니티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은 높은 미생물 종별 다이버시티, 높은 마이크로바이오 진의 양, 그리고 안정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펑션입니다. 그러나 이 중 한 가지만으로 헬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들을 충족시키는 군에서 베네핏이 많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코어 펑션들의 예시는 주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글라이코사미노 글라이칸 디그레디션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오진과 컴플렉스 폴리사카라이드 퍼멘테이션을 통한 숏체인 패티 애시드 프로덕션, 면역 반응과 관련된 리포폴리사카라이드 합성,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합성 등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이 균형이 손상되고 조성이 바뀌는 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계속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 밝혀지고 있고 호스트 제네틱스부터 해서 다이어트가 중요한 롤을 차지하고 박테리아 트랜스타임과 관련된 배변 횟수, 피지컬 액티비티, 항생제 사용을 비롯한 스모킹, 드럭 사용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엔 서저리 자체도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포텐셜을 착안해 마이크로바이옴 인터벤션을 노리는 방법들에 대한 그림으로 타겟티드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 변화를 위해 엑서사이즈나 다이어트를 조절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종류를 바꾸는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피디 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사카로마이시스 스페시스가 프로바이오틱스로서 베네핏이 있다고 밝혀져 왔고 추가 연구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더 다양한 균주도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포텐셜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ICT가 진행됐었지만 겉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에 대한 컨시스턴트한 이펙트는 보이지 않아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추가로 프리바이오틱스는 균이 아닌 논 다이제스터블 폴리사카라이드로 동물 모델에서 콜론의 퍼멘팅 마이크로바이오트의 어분던스를 변화시키고 겉 배리어 펑션과 메타볼리즘을 향상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컨비네이션인 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파스처레이션 버전인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임상에서 활발히 쓰이는 분야 중 하나는 피카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분야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미 CDPC에 의한 만성 수도 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 환자군의 치료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타인의 변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어떤 기능적 향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고 나아가야 할 문제들은 스툴 그래프트 콜로나이제이션과 서바이벌에 대한 데이터와 도너 피스 핸들링 시 언에어롭에 유지에 되는 문제, 그리고 도너와 레시피언트의 이뮤놀로지 컴퍼티빌리티 문제, 박테리아 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 부분인 박테리오파지와 펑거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서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중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가스트릭 캔서 환자에서 서브토탈 가스트렉터미 후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서브토탈 가스트렉터미 시 발생하는 아나토믹 체인지와 수술 중 같이 진행하는 프로시저들에 의해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이 변화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분석 결과 수술 전과 후에서 프리도미넌트한 박테리아 파일러의 변화를 보였고 수술 전후로 특정 스트레인들이 증가, 감소되는 추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디비주얼 간 컴포지션의 다이버시티를 보이는 베타 다이버시티에서도 의미 있게 변화가 있음을 보여줬고 박테리얼 진 펑션 측면에서도 수술 전과 후에서 진 펑션이 증가하는 군과 감소하는 군이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콜로렉탈 캔서와 판크레아틱 캔서 등 다른 암종에서도 수술적 변화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인상적 의의들의 결과들도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2022년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로서 홍삼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논문도 있었는데 24주간 건강한 성인에서 홍삼을 복용 후에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인디비주얼 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의 다이버시티를 확인하는 알파 다이버시티상 복용에 따른 의미 있는 다이버시티 변화가 있었고 샘플들 간의 다이버시티 시밀러티를 보여주는 베타 다이버시티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종별 컴포지션의 분석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특정 균종들이 홍삼 복용 전후로 컴포지션 증감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 프리바이오틱스로서 홍삼도 겉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강남 간담체외과에서 분석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곤충 단백질은 고소해를 프리바이오틱스로서 2개월간 복용한 PPPD 시행 환자군에서 환자 10명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 10명에 대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 분석 양상이고 각각 대조군과 복용군의 대변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 분석 결과입니다. 파일런과 게누스와 오더에 따라서 나눈 결과이고 두 군에서 조금씩 컴포지션의 차이가 있고 특히 오더별 분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인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 균의 프로포션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어 아마도 임상적으로 베네피셜한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프리리미너리 데이터입니다. 앞서 스터디 내용들과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단일 기간 프로스펙티브 RCT로 소화기암 수술을 한 환자군에서 홍삼이 GI 심텀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끼치는 임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홍삼의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을 보려는 것이고 수술 후 3개월간 홍삼정을 복용한 환자군 대조군으로 나뉘며 현재 스토마 캔서 수술을 진행한 40명, 판크레아티코 빌리어리 수술을 진행한 암 환자 20명, 토탈 60명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져 있고 수술 전후의 혈액과 대변 샘플 그리고 소화기 증상, 배변 양상, 삶의 질을 평가했고 NGS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겉 마이크로바이옴 알파와 베타 다이버시티이며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설문을 통한 GI 심텀과 배변 양상, 영양 지표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홍삼을 통해 변화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수술 후에 환자의 증상과 경과 그리고 어떤 관계를 보일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수 전공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예, 저 저기 건담체육과 박준성입니다. 뭐,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할 동안,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마디를 좀 코멘트를 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수술을 하고 나서 잦은 설사를 하고 뭐 불편하다는 거를 느끼지만 이것들이 이제 아까 서현수 선생이 말을 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수술 전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건강한 컴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왔던 거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줬지만 이런 홍삼뿐만 아니라 저희 간담치료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식용곤충을 이용을 해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게 프리리미너리 데이터긴 하지만 고소해를 복용을 하기 전후에 따라서 이렇게 컴포지션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인삼 학회에서 이런 연구비가 공모가 되었고 저하고 권인규 교수가 같이 이런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소화기암 수술을 하고 나서 요런 장내 미생물에 대한 변화가 어떨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전체적인 60명의 환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변은 다 모아져서 지금 아마도 지금 대변에 대한 장내 미생물에 대한 변화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도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장내 미생물에 대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클리닉 베이스로 아마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수술 후 환자들한테 이런 이제 이전에 원래는 저희가 먹지 않았던 것들 복용하면서 이제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혹시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수술할 때 보면은 제 경험이 많진 않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블리딩 리스크가 조금씩 있는 걸로 보여서 혹시나 이렇게 이제 이 결과를 조사하면서 합병증 같은 것도 같이 조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인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뭐 포스트옵의 컴플리케이션 같은 걸 당연히 확인은 하고요.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인터벤션 자체가 포스트옵에 이제 1개월 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포스트옵 1개월 후 뭐 컨디션 자체가 이런 메디케이션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포스트옵에도 이제 인터벤션이 들어가고 나중에 3개월째 팔로우업을 해서 수술 전과 후를 또 비교하고 뭐 수술 후의 환자들에서도 복용한 군 그렇지 않은 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문제 없는 환자들이고요. 당연히 수술 전에 먹던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런 홍삼 같은 거 복용하신 분들 아무래도 블리딩이 더 있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긴 하고요. 어, 이런 사실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특히 위암 수술 후에 환자들이 GI 심텀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설사 뭐 가스가 너무 많다, 냄새가 고약하다 이런 식의 불편한 GI 심텀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런 수술 전후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고 사실 이 고려인삼학회에서 이런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주는 거는 포스트옵에 이제 이런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들 환자들이 사실은 좀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전하다라는 또 근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회 측에서 원하는 건 사실은 뭐 포스트옵에 이런 걸 복용해도 뭐 안전하다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홍삼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솔직히는 수술 전후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사실은 더 이제 결과를 보고 싶은 거고 그 중에 이제 홍삼이 이제 서현 선생님 발표한 것처럼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몇 개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뭐 내는 것도 같이 이제 겸사겸사 보고자 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세운수 전공의 피드백이 주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피드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고 다음 전공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